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조계사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은 함께 화합과 상생의 평화로운 사회를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내년 1월 종단 지도자와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신년 법회를 열어 국운 융창과 국태민안을 기원합니다. 경북 영천 만불사 인근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가족과 여성, 청소년 정책들은 무엇이고 특히 불교계와의 협력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이웃 종교의 최대 명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조계사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이 함께해 화합과 상생의 평화로운 사회를 발언했습니다. 첫 소식 류기환 기자입니다. 평화, 자비, 사랑. 다 함께 구호를 외치자 크리스마스 트리에 화려한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웃 종교의 최대 명절을 기념해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트리의 불빛이 전통 사찰의 고풍스러운 전각과 한데 어우러져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크리스마스 상징물이 사찰에 등장한 이색적인 광경에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4대 종교인들로 구성된 만남 중창단의 신나는 캐럴 메들리가 울려 퍼지자 축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됩니다. 조계종은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웃 종교 대표 등을 초청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을 함께하며 종교 간 화합과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며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빈자 1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관용을 베풀고 또 모든 존재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를 맞은 트리 점등식은 종교 간 이해와 존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이웃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 통합과 종교 간 화합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 이런 사회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이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종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미가 담긴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내년 1월 종단 지도자, 정관계 인사 등이 함께하는 신년 법회를 열어 국운 융창과 국태민안을 기원합니다. 종단협은 새해에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과 중국 세계불교 포럼 등 활발한 대내외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제3차 이사회를 통해 내년 1월 서울에서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을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내년에는 한결 불교가 사회에 이렇게 어필을 잘 하고 또 불교 중흥의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그 눈에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그런 또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맞이 행사는 불교 문화 공연과 본행사회, 공양 등을 겸해
불교 지도자들과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함께 국운 융창과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자리입니다. 행사에는 각 종단 대표를 비롯한 정관계 초청 인사와 역대 불자 대상 수상자 등 사회 각계 인사와 재가 대표 등 8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 인원으로 회원종당에서 총 500명, 정관계, 불교 단체장 등 약 300명 포함 총 800명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6월 봉안 추진 사업이 내년 특별 분담금 사업으로 재개됐습니다. 내년 6월 일본에서 열리는 41차 한일 불교대에서 일부 봉안을 목표로 하며 이에 앞서 지난 6월 진우 스님은 일본 현지 위령제로 이를 발언했습니다.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일본 사찰에 모셔져 있는 많은 조선인 희생자 유골의 고국 봉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한국 불교 대표단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합니다. 이 밖에 한국 불교는 내년 10월 제6차 중국 세계 불교 포럼과 같은 달 일본에서 제24차 한중일 불교대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종단협은 내년 사업 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의 건 등을 통과시킨 후 신임 감사로 삼론종 근혜 스님과 대승종 진공 스님, 법화종 현묵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이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내년 2월 18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사무총장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미천한 저에게 투표를 해주신 원장 스님들과 또 저에게 안 해주셨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뜻을 모두 모아서 제가 같이 더불어서 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회원종단 인사에 따라 조계종 성화 스님과 도심 스님, 천태종 시용 스님이 각각 종단협 상임이사로 임원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전임 사무처장 진경 스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지난 노고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새해맞이 불교 대축전을 시작으로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예고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새해 전할 세계라 등 새로운 대사회적 화두 또한 기대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중앙승가대 동국대 간 통합 문제와 타 종단과의 소통, 종단 홍보 강화 등에 방점을 둔 교역직 일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총무원 국장단 일부와 승가학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홍보국장의 일규 스님, 사서국장의 구산 스님, 사서과장의 영경 스님, 승가학원 법인 사무처장의 덕현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의 탄웅 스님을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덕현 스님에게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통합 문제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고 지금도 논의 중에 있다며 승가학원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탄웅 스님에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종단 간 집합체란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고 신임 홍보국장 일규 스님에게는 사서로서 해왔던 역할을 살려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출가장려위원회가 각 기관별 출가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출가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출가장려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출가 관련 사업 보고의 건과 2024년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다큐 제작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해일 스님은 조계사에서 포살에 참여한 스님들을 보면서 출가장려위원회가 할 일이 많다는 걸 느꼈다며 출가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출가장려위원회는 회의에서 조계종 교육원이 발간한 출가 교재인 슬기로운 출가 생활과
불교는 좋지만 출가는 겁나는 너에게 등의 도서가 포교 일선의 스님들에게 부족함 없이 배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내년엔 출가자 감소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종책토론회를 2차례 개최하고 출가 장려 콘텐츠 지원 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행 기도도량 영천 만불사 인근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 적정 여부 통보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불사 신도들과 경주 서면 주민들은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대구지방 환경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있는 정부 대구지방 합동청사 앞, 경북 경주시 서면 주민들과 영천 만불사 신도 200여 명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만불사 대불가 300여 미터 떨어진 서면 아화 삼리에 해당 시설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 추진위원회를 꾸민 주민들은 관할 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을 찾아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서면은 아주 목천으로 모두 살기 좋고 평화로운 동네입니다. 절대 포기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의료 폐기물을 허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와 삼리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좀 났습니다. 서면 연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것을 보고 나는 아와삼리 이장으로서 온 힘을 다하여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아와삼리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일 48톤의 의료 폐기물을 소각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 2월쯤 사업 적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예정지 인근에 있는 영천 만불사는 연간 20만 명이 찾는 기도 도량의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악취와 오염으로 농사를 망치고 결국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 추진위 집행부와 만난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서류 검토 후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 사찰 대불 부처님 옆에서 300m 거리에 있는 데서 어떻게 감히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허가를 낸다 하는 그 생각 자체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필사항전으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우후죽순 들어서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과 이와 유사한 폐기물 처리 시설로 지역의 작은 농촌 마을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만불사와 지역 주민들은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BBS가 만난 사람들,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님 오늘 모셨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성가족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 여성가족, 청소년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챙기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달라지는 여성가족, 청소년 정책들 뭐가 있을지 궁금해서 이제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 여성가족부 업무 가운데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내년에 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좀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네. 이 구체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아이돌보험 서비스는 그 맞벌이 등으로 자녀 양육이 조금 어려운 가정에게 정부가 아이돌보험비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인기가 높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저희가
등하원 시간에 특히 아이들 보험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고 하셔서 이용하는 시간을 약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가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한 8만 5천 가구가 이용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한 11만 가구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을 많이 안 낳으시는데 한 자녀 말고 두 자녀 낳은 가구부터 저희가 다자녀 가구로 인정을 해드리자 이런 공감대가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는 두 자녀 가구한테 주택 공급이라든가 또는 차량 취득세 같은 경우에 혜택을 드리고 있고 저희 아이돌 보험 서비스의 이용료도 예. 10% 정도는 경감을 해드려서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 가족이기 때문에 그 하위 소득, 그러니까 중위 소득 저희가 한 150%까지는 그 90% 이상 아이들 보험 서비스 이용 그 요금을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야 그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것 아이들 보험 선생님이 좀 좋은 선생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상당히 강화를 해서 교육 시간도 늘리고 지금은 먼저 채용한 다음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내년부터는 교육 먼저 받으시고 각 가정에 파견될 수 있도록 그 아이돌 보험이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네. 자,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취약 위기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이제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 내년도에 이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관련 예산도 크게 확대하실 거라 이제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예산이 그 올해 예산보다 7.6%가 증가한 5,441억 원으로 증가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한부모 가구가 많은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가구의 한 7.6%가 한부모 가구이고요. 이분들은 또 일반 가구보다는 대략 60% 정도 경제적으로 수입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부에서는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0%였는데 내년에는 63%도 확대가 되고 아동 양육비 그 단가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조금 이제 증가가 될 거고 그다음에 현재는 18세까지만 자녀가 18세까지만 지원을 해드렸는데 학교 다니는 경우에는 18세가 넘더라도 자녀 양육비를 드리도록 그렇게 18살이 넘더라도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에는 1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했을 경우에는 현재는 35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4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성가족부 하면 이제 놓치는 부분이 청소년 정책도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 고립 은둔 청소년들이 거의 10만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립이라고 하면 사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이 도움을 요청해도 힘든 그런 상태라고 하고요. 은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를 이제 새롭게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정책인가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고립 은둔하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는 시기가 주로 10대에서 시작하는 게 한 5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은 고립 은둔을 하게 되면 학교를 안 가니까 교육 기회도 상실하게 되고 또 관계가 소홀하다 보니까 사회적 지지체계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고립 은둔 청소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청소년 중심으로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또 가족관계는 어떤지 진단을 하고 그 고립 은둔된 청소년한테 필요한 학습 지원이라든가 또는 뭐 지원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라든가 또는 원한다면은 자립을 할 수 있는 패키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에 고립 은둔 청소년들도 위기 청소년 중에 이제 특별 지원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저희가 그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생활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또 뭐 의료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것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계와 여성가족부가 협력하고 있는 사업도 좀 많지 않습니까? 이 올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업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죠. 그
불교계는 정말 좋은 사업들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진각종에서 하고 있는 대한불교 진각종 재단에서 하고 있는 부자가족 그 선제누리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자 시설이 한부모 시설이 한 120개 되는데 그 중에서 부자 가족을 위한 시설은 3개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에 있는 가족센터,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불교계가 잘 운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제가 그 선제누리에 가서 거기 계신 아버님 2분을 만났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엄마가 안 계시니까 밥 먹고 식사하고 하는 게 어려웠는데 식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선제누리에서. 그리고 한 아버님은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당신 딸이 중학생 2학년 때 여기 들어와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버님한테 어쩜 이렇게 딸을 잘 키웠냐고, 너무 밝다고 아버님이 칭찬해 드리신 거예요. 너무 행복하면서 여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시설을 정말 잘 운영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세계 잼버리 개최했을 때 태풍이 왔을 때 각지로 이제 막 스카우트 대원들이 비상대피로 갔는데 우리 불교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시설에 운영하는 그 저기 절에도 갔었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또 템플 스테이도 체험하고 해서 아주 여기 불교계 팬이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감사의 레터도 많이 왔었고,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마음 써주셨던 불교 여러 가지 종단에 또 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불교계에서 말씀하시는 너와 나를 가르지 않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 함께 배려해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 따뜻하고 다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좀 더 저희가 살만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한 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새비태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